지난 목요일에 수술을 하고 토요일에 퇴원을 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2번의 수업을 했고 이제 7시에 이제 중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요.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줄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걱정은 했거든요. 휴가 기간 동안 수술을 해서 이제 월요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이제 뭐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애들하고 뭐 어려울 게 있겠나. 근데 이제 뭐 의자에 앉을 때 아이고 이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했거든요, 혼자.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직 실밥을 뽑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주 좋아요. 수술하기 전 상태는 아프진 않았지만 일단 아랫배가 묵직하니 좀 볼록 튀어나오고 하루가 다르게 좀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도 더 됐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진짜 가볍고 좋아요.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몸무게를 재봤더니 3kg가 줄었더라고요. 그 낭종의 무게가 물론 수술할 때 뭐 터트려 갖고 꺼냈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거대한 물주머니를 이렇게 꺼내서 본 건 아니지만 그 의사분 말이 25cm였대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한 달 동안 제가 느낌상 날마다 이거 조금씩 커지는 것 같고 배가 더 불러오는 것 같은데 하고 걱정했잖아요. 걱정했거든요. 근데 역시 기다리는 동안 또 5cm가 자랐던 거예요. 그리고 수술 복강경 3군데라고 했는데 한 군데 뚫었어요. 배꼽에만 지금 커다란 네모난 뭐 이렇게 밴드 비슷한 거 붙여놨거든요. 여기 물이 닿으면 안 돼요. 일단 너무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 수술 후에 나름대로 정리한 것 그 2박 3일간의 슬기로운 병원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슬기로운 병원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제가 상상도 못할 만큼 정말로 그 기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그리고 정말로 평온한 2박 3일의 병원 생활을 했어요. 뭐 그냥 친구들한테는 나는 휴가를 병원에서 보낸다 해갖고 나는 호캉스가 아니라 하캉스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정말 하캉스가 됐어요. 중간중간 이제 뭐 수술 후에 많이 걸어야 회복이 빠르다고 해서 소변줄 뺀 다음에는 이제 둘째 딸이랑 여기저기 걸었거든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외부로 못 나갔지만 비가 그쳤을 때는 그 아산병원 그 외부에 산책공원도 있고 그리고 7층에 또 되게 좋은 장소가 있어요. 막 올림픽대로가 환히 내려보이는 막 야경이 끝내주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그 아산병원 선택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비록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걸 했지만 제가 이제 2가지를 딱 이제 오늘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망상이라는 것 역시 이번에도 저는 망상 때문에 수술 전에 망상 때문에 괴로웠었어요. 근데 이번 일로 그 망상이 얼마나 부질없이 나를 갉아먹었는지가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망상의 뜻이 이제 제가 망상 하면서 이제 국어사전을 다시 정확히 찾았어요. 망상은 근거가 없는 주관적인 신념, 사실의 경험이나 논리에 의하여 정정되지 아니한 믿음,
정정되지 아니함 믿음. 그러니까 제가 수술 전에 복강경에 관심이 가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복강경 수술 후 후기를 봤어요. 네이버도 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많이 여러 블로거들이 쓴 걸 봤는데 그 복강경 수술 전에 단계가 그 관장을 한다는 거예요. 관장이랑 또 제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장은 예전에 제왕절개로 딸들을 출산할 때 한 기억이 있는데 되게 안 좋았어요. 아, 관장을 해야 된다고? 아, 하기 싫은데. 제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왜 거기를 제모를 해? 복부에 구멍을 뚫으면 되지. 왜 거기를 제모해? 했는데 또 이유는 있는데 그런 경험을 쭉 후기로 써놓은 걸 보니까 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건 나중 일이야. 수술 수술 생각은 하지도 말자 하면서 이제 일상을 하면서도 관장하기 싫은데 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심란했어요. 예전에 안 좋았던 관장에 대한 기억으로 관장이 싫은데 제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거 간호사가 해준다고? 그냥 차분하게 수술 들어가고 싶은데 왜 수술 전에 그런 거를 해야 돼? 나는 그거 하기 싫은데 이게 되게 강했던 거죠. 그게 이제 저를 괴롭혔어요. 침착해야지 뭐 이렇게 마음을 계속 다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틈만 나면 그 망상이 이제 떠오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8월 6일 오전 일찍 8시 이제 아침 일찍 첫 번째 수술로 잡혔다고 전화가 왔을 때 잘됐다. 8시 수술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 막 이러면서 좋아하면서 이제 정말로 7시까지 오래요. 늦어도. 그래서 갔어요. 수술센터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환자 보러 갈아입고 뭐 혈압 재고 뭐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수술하는 유리문을 지나면 보호자는 그쪽에 있고 이제 수술할 사람만 들어가는 뭐 이렇게 7번으로 가세요. 7번으로 갔는데 8시 수술이 잡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수액을 맞고 있더라고요. 수술 전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쪽에 막 간호사가 막 두드려가지고 주사바늘 큰 거 하나 꽂을 때 잠깐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이제 그때 시간에 보니까 한 7시 2, 30분이었거든요. 저 8시에 수술하는 거 맞죠? 했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관장은 언제예요? 했더니 그 간호사 말이 관장 안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장 안 해요? 하고 속으로 우와, 관장 안 하는데 내가 그동안 관장 때문에 얼마나 그거 싫다고 시달렸는지. 근데 제모는 못 물어봤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수술을 앞두고 앉아있는 분들이 계셔서 제모는 언제 하나요? 이것도 또 못 물어보고 이제 관장 안 하다니 내가 온갖 망상 그 관장 망상에 시달려가지고 참 이러면서 그냥 허탈한 웃음이 나갖고 이제 기다리다가 8시가 다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떤 할머니는 양눈 무슨 수술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누워 계신 어떤 아저씨는 뭐 다리 수술을 한다고 하고 과가 다 다른 거예요. 가끔은 이제 산부인과 수술인 분도 있었어요. 다들 8시 수술인 분들이었죠. 첫 수술. 병원은 원래 그런가 봐요. 다들 첫 수술로 잡히나? 아닐 텐데 오전에서 하던 수술일 텐데 하여튼 저는 첫 수술 8시가 좋았어요. 그런데 8시가 다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수술방으로 가는데 나를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해요, 성격이. 그냥 기다려도 되는데 저기요, 저 8시 다른 사람 다 불러서 갔는데 저는 8시에 수술할 수 있나요? 했더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매번 그런 일을 하니까 이제 능숙하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뭐 괜찮다는 거죠.
하고 이제 그때 이제 관찰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저를 보는 연습을 요즘 꽤 많이 하거든요. 아, 침착하자 하고 이제 예전 영상에서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요즘 계속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관찰자 시선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불안하니까 이제 내 마음을 확장하자 해서 이제 저 병원 그 공간 천정에 이제 시선을 두고 나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나가 아니라 이제 그녀는 지금 의자에 앉아서 조급해하고 있다.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보고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그 시간 지루하지 않고. 그런데 중요한 게 8시 10분이 되도록 저한테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남자 간호사분이 오더니 김유진 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니까 수술할 그 교수님이 그날 폭우가 엄청 내리는 아침이었어요. 안 보일 정도로 막 빗방울이 굵고 막 강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빗속을 뚫고 와서 기다리는데 그 수술하실 그 교수님이 아직도 병원에 도착 못했대요. 그래서 늦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하고 이제 또 망상. 그렇게 8시에 수술인데 차 안에서 비 때문에 못 가고 있는 의사 마음이 불안하니까 도착해서 내 수술을 망치지 않을까, 대충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혼자 막 망상에 빠졌다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다시 이제 관찰자 시선으로 저를 또 관찰했죠. 그랬더니 막 또 혼자 이런저런 막 되지도 않는 생각하면서 막 자꾸 시계 쳐다보는 그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녀는 지금 의사가 늦는다는 소리에 불안해하고 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또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30분쯤 됐을 때 이제 순서가 됐다고 의사분 오셨나요? 했더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왠지 저기 어딘가에 연수가 앉아있다가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누워있는 나를 보고는 울지 않을까. 근데 그런 연수를 보면 나도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꼭 죽으러 들어가는 사람처럼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안 돼 연수하고 눈 마주치면 안 돼. 그래서는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바퀴 달린 그 침대에 실려서 막 복도를 가는데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연수 얘기 들어보니까 연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 마취에 대한 기억이 이번에도 또 되게 좋아요. 진짜 마취 들어갑니다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쓰는데 그냥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어떤 달콤한 잠에 빠진 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제 누가 흔들어 깨운 것도 아닌데 그냥 무슨 소리가 들리고 무슨 느낌이 나고 해서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벌써 끝났나? 하고 시계를 봤죠. 벽시계를. 그랬더니 내가 8시 반쯤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한 10시 45분인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2~3시간 걸리고 수술 전에 막 저 되게 막 심각하게 말했거든요. 2~3 군데 구멍을 뚫을 것이고 중간에 개복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뭐 장 쪽으로 유착이 많이 돼 있으면 다른 과 선생님들도 와서 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무섭게 얘기해서 진짜로 이거는 제가 이런 각오도 한 거예요. 내가 못 깨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또 개복으로 가면 2박 3일이 아니라 입원 기간이 길어지겠구나 해서 중간에 수술 전에 그 정숙이 코디 분이 전화했어요. 코디하러, 그러니까 정숙이 필터 교체하러 올 거라고 하는데 언제가 좋으세요 고객님 해서 제가
분명히 월요일에는 집에 가 있을 거지만 저는 개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다음 주 금요일에 와주세요 그랬거든요. 그거는 개복일 경우를 미리 생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중간에 막 그 코디분한테 다시 전화해서 뭐 어쩌저쩌 이렇게 아직도 병원이란 말을 뭐 하기가 뭐해서 그냥 금요일이면 개복이어도 집에 가 있겠구나 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일주일도 생각해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누워서 이제 이렇게 두리번 하다가 머리는 안 아팠어요.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만졌더니 배가 내가 어젯밤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배를 이렇게 또 만져봤을 때 혹시나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어젯밤에 집에서 만져본 배가 볼록하고 더 위로도 더 볼록해진 것 같고 막 이랬는데 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져봤더니 배꼽에 커다란 무슨 반창고처럼 뭐가 밴드가 붙여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손을 아래로 쭉 가서 제모를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순간. 수술이 2-3시간 걸리고 되게 심각하게 말했는데 이렇게 일찍 끝나다니. 1시간 40분 정도 걸린 거고 제가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신이 말똥말똥 깨어날 정도면 바로가 아니니까 한 30분 정도 내가 누워 있었나? 그러면 1시간 40분 걸린 것 같은데 2-3시간 걸린다던 수술이 왜 이렇게 빨리 끝났지? 혹시 개부를 망쳤나? 그냥 포기했나? 뭐 이런 상상을 했어요. 네, 그 수술하고 그 오전에 병실이 나야지 이제 병실로 이동한다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병실로 간 게 1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이미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제가 벗어놓은 옷이며 이런 거 다 병실에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그 둘째 딸이 아주 보호자 역할을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첫날은 소변줄 꽂고 여기에 막 주렁주렁 달린 그거 하고 그 안정을 취하라고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수술한 그 당일은. 그랬을 때 뭐 2-3시간 단위로 이렇게 몸은 틀어도 된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누워있을 때 생각한 걸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망상으로 내가 혼자 괴로웠다. 망상 때문에 진짜 망상은 진짜 쓸모없다. 이번에 진짜 절실히 느꼈다 하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관찰자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이번에 톡톡히 나한테 도움을 주었다. 그 첫날 꼼짝달싹 못하고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있을 때 저녁 때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다른 환자들 밥 먹을 때 막 그 냄새 이런 거 느끼면서 아이고 나도 배고파 막 이러고 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2박 3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첫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 힘들겠다 하면서 그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지루하잖아요. 누워만 있고 물론 보호자로 있는 딸도 지루할 때지만 환자인 나도 그때는 이제 수술하고 배가 좀 많이 땡기는 입장이어서 그냥 누워만 있는데 잠은 안 오고 주변 사람들 오가는 거가 온통 신경 쓰이고 막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명상하기였어요. 또 관찰자가 되어서 저 높은 곳에서 나를 내려다봤어요. 이제 그녀가 환자복을 입고 이제 수술한 후에 누워 있어요. 그 옆에 이제 보호자로 딸아이가 있어요. 그녀의 딸이 있어요. 그녀의 딸이 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관찰자가 돼서 환자인 나와 이제 연수를 쳐다보면 평온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관찰자가 되어보는 걸 하나 봐요. 평온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관찰자가 돼서 나를 바라보는 게 이제 좀 지루해진 거죠. 왜냐면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있고 왔다 갔다 이렇게만 했다. 왜 이렇게 또 침대가 왜 이렇게 불편한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덥더라고요. 너무 지루해서 그 첫날 제가 이제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관찰자가 된다는 건 그 높은 그 공간만큼이 내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실의 공간이 내 마음, 더 높은 곳으로 공간을 확장하면 그게 내 마음. 그래서 그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를 이렇게 그 행성을 이렇게 내다보면 그 지구 행성에 그게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주로 확장하면 우주를 내 마음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김상훈 작가님, 김상훈님의 마침부터 시작해서 그 채널을 한번 마음 공부나 이런 것 쪽 평온해지고 싶은, 저는 그게 평온하니까 관찰자 되는 게 평온해서 선택한 건데 더 깊이 알고 싶고 더 잘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번 병원 생활에 진짜 톡톡히 도움을 준 게 일단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식으로 높이 시선을 옮긴 다음에 내 마음의 공간을 넓힌 다음에 누구한테 갔냐면 이제 수술 시간 알려줘. 그때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했던 그런 친구들한테 갔어요. 왜냐면 마음 안에서 시공간은 초월하는 거거든요. 이상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그래요. 일단 궁금하면 더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중곡동에 있는 지혜라는 친구한테 갔죠. 왜냐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공간을 그렇게 관찰자 시선을 그렇게 높은 곳에서 보면 지혜네 집이라는 그 공간도 다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지혜도 휴가 기간일 거 아니에요. 그 메이라는 강아지랑 자기 방에서 뒹굴뒹굴 게으름 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메이도 예뻐해주고 지혜야 뭐 이러면서 사랑의 에너지를 막 품어주고 왔어요. 품어주고 그 다음에 군자에서 근무 중인 또 은정이란 친구한테 가서 은정아 하고 또 걔한테 이제 또 사랑의 에너지를 또 막 뿜뿜 해주고 우리 엄마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하고 또 엄마한테 갔죠.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노치원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치원에 가서 엄마 사랑해 하고 또 안아주고 이게 두루두루두루두루 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보리한테 보리야 하고 이제 보리 뱃살 만지고 깜수나 하고 얼굴 쓰다듬고 했어요. 진짜로 관찰자가 되어서 또 다른 내가 보리 만져주고 깜순이 쓰담쓰담 하는 걸 본 거예요. 관찰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은정이란 친구 작은 오빠가 병원에 계신데 제가 이번에 누워있으면서 내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병원에서 오래 좀 힘든 시간을 견디는 사람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은정이 오빠가 예전에 몇 달 전에 얘기 드렸을 때 오빠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은정이가 고민하는 얘기 들었을 때 와닿더라고요. 그 병원에 내가 누워있을 때 나는 몇 박 며칠이지만 그 오빠는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또 이제 그 오빠도 마음에 품어서 오빠가 계신 그 쪽에 가서 힘내세요. 평온하세요. 오늘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에너지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나중에 물어보고 싶은데 관찰자로 무엇인가를 관찰할 때 우주 밖으로 나가서 관찰할 때랑 내가 한 번도 영상이나 뭐 이런 것
본 적 없는 것은 관찰자 시선으로 본다는 게 결국에는 뭘까? 저도 이제 마음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까지 확장하고 싶은 마음에 그 시선을 우주 공간으로 옮겨보는데 그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우주 공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관찰자로 보는 그 이미지가 언젠가 한 번은 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구나. 내가 은정이 오빠를 본 적이 없고 은정이 오빠가 정확히 어느 병원에 계신지 모르고 우리 엄마 노치원에 다니는 건 알지만 엄마 노치원이 엄마가 살고 계신 방향이 어느 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만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그냥 우리 엄마의 행복한 모습에 노치원에서 계신 모습을 또 이렇게 이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관찰자로 이렇게 마음을 확장할 때 시선을 점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볼 때 이게 그 공간이라는 곳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야만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관찰자로 이제 환자로 이렇게 힘든 지루한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관찰자로 명상을 해서인지 굉장히 평온했고 좋았어요. 관찰자 시선으로 이렇게 자꾸 연습해야겠어요.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나한테 딱 맞아요. 저는 항상 평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찰자 시선으로 지금도 이제 내가 지금 그녀가 그 핸드폰 화면 앞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걸 저 공간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내 마음의 공간이 이렇게. 그리고 관찰자 시선이 되어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평온해요. 아무 일도 없는 그 존재를 내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깜보리 산책할 때 깜보리 엉덩이 부분을 내가 항상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바라보고 평온함을 느꼈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었나? 정말로 2박 3일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행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남편이 간호해주는 두 부부 그리고 엄마가 딸을 간호해주는 옆자리에 있었던 커튼 계속 치고 서로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지만 그냥 누워있으면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또 다 산부인과 병동이라 다 비슷한 수술인 거예요. 난소 쪽이든 자궁 쪽이든 이런 수술인데 수술 의사가 다르니까 저녁 때 회진을 오면 그 환자가 귀를 쫑긋하게 듣고 이제 의사는 이런 수술을 했고 이렇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면 누워있었고 안 들으려고 해도 그쪽에 환자가 어떤 수술을 받고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느낀 거는 그 6인실 병동에 나는 이제 하나도 안 아파 하면서 막 이렇게 소변을 뽑고 나서는 그거 막 진짜 막 씩씩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안 아프고 이렇게 회복이 빠른 거가. 왜냐면 저보다 더 일찍 입원해서 수술을 마치고 개복 수술을 하고 난소 쪽으로 암이고 어떤 전이가 됐고 막 이런 의사의 그런 설명을 듣는 그 환자를 그 같은 병실에서 몇 명이나 보게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회복이 빠르지만 이게 또 재발이 많이 되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니까 나도 또 나중에 또 수술할 수도 있어 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겸손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느꼈어요. 제가 여행 한 것 같다는 느낌은 이렇게 낯선 사람들, 낯선 장소에 가서 낯선 사람을 많이 만났죠. 간호사부터 의사도 저를 수술하는 의사가 너무 바쁜 의사여서, 그리고 연세가 많거든요. 바쁜 의사여서 그분은 잠깐 뵙고 그분 밑에서 일하시는 다른 의사분들이 2번이나 왔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좀 궁금한 건 질문하고 했을 때 그분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의사도 몇 명이나 만난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었어요.